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학습지 테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헤어질 결심에서 탕웨이가 이야기하는 명대사들 4가지를 한번 추려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헤어질 결심을 너무 재밌게 봐서 2번, 3번 보고 그 다음 각본집까지 사서 볼 정도로 지금 영화에 상당히 심취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극 중에서 이제 설애가 하는 그런 대사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각본집에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지만 생략된 표현도 있고요. 즉흥적으로 연기하다 보니까 추가된 그러한 문장들도 있었거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장 문장 자주 흔하게 나왔던 그 2가지 단어를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终于, 그 다음에 单一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단일한, 그 다음에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어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친구의 이제 중국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终于, 마침내, 드디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单一的, 单一 하게 되면 단일하다 라고 해주는 형용사의 표현이지만 뒤에 더가 붙게 되면은 관형어라고 하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뭔가 이 극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극이 이제 거의 극 후반부로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서 혜준과 설의 그런 통화 내용 중에 한 그런 문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你说爱我的瞬间，你的爱就结束了。你的爱结束的瞬间，我的爱就开始了。 자,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지만 밑에 단어들 한번 볼까요? 瞬间, 순간이라고 해주는 그대로의 그냥 한자 도금을 중국어 발음으로 그대로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흡사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죠? 밑에는요. 结束 하게 되면 끝나다의 뜻이에요. 그 밑에는요. 开始 개시하다라고 해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시작하다라고 하는 표현 开始 그 다음 끝나다라고 하는 표현 结束 그 다음에 순간의 중국어 버전인 瞬间 이렇게 3가지 단어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석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你说 너는 说 말하다예요. 爱我的瞬间 나를 사랑한다고, 아이는 사랑하다거든요. 我的瞬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순간 你的爱 너의 사랑은 就结束了 끝났다라고 해주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혼자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 찌오라고 하는 친구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뜻이 거의 20개 가까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 바로 혹은 즉시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두 문장 자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 위한 역할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뭐하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뭔가 강조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해석을 안 하시는 게 깔끔할 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태여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이 你说爱我的瞬间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你的爱 너의 사랑이 就结束了 끝났어. 그 다음 문장은요. 你的爱 너의 사랑이 그대로 쭉 따라오는 거죠. 结束的瞬间 너의 사랑이 끝났을 그 순간에 我的爱 나의 사랑은 就开始了 개시가 됐다, 즉 시작됐다라고 해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혜준이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죠, 그죠? 왜냐면 애초에 중국어로 발음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한국어 의미는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전체 이제 극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뭘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취조를 받을 때 이제 설애가 했던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孔子说过智者要水仁者要山我不是仁者我喜欢海 자, 문장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孔子说过
공자가 슈어고 슈어는 말하다고요. 꾸어라고 하는 건 보통 과거의 경험을 조금 표현해줘요. 보통은 뭐뭐 한 적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공자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논어의 구절을 가지고 오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은 회화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고문이라던가 옛날 문장에 대한 표현을 인용해서 사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논어 같은 경우에 애초에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그런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좀 배우는 좀 뭔가 노출이 잘 되어 있는 뭔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문학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용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智者라고 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예요. 药水 야오라고 하는 거는 이 글자 저 중국어 배울 때 보니까 르라고 발음이 되던데요. 혹은 인위에 악할 때 악으로 발음이 되던데요. 자, 이런 식의 한 글자의 발음이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어지는 친구를 우리나라 말로는 다음자라고 하고요. 중국어로는 두어인즈라고 표현을 해요. 두어인즈.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어인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두어라고 하는 건 많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이라고 하는 건 음이거든요. 즈는 그러한 글자예요. 즉, 한 가지 단어에 한 글자에 음이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우리가 다음자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발음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일단 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오가 있습니다. 자, 야오라고 하는 거는 고문, 즉 옛날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좋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어의 시환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水 물을 좋아하고요. 仁者 하게 되면은 인자한 자예요. 者라고 하는 건 무슨 자일 때 자자니까 사람의 의미를 지칭하고 있겠죠. 그럼 좀 인자한 사람은요, 要山 산을 좋아한대요. 근데 我 나는요, 不是仁者 나는 인자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我喜欢海 나는 물, 특히 바다를 좋아한다 라고 해주는 표현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 문장도 문장 자체를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친구는 아니다. 근데 좀 논어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어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말로는 요를 읽으면서 우리 요산, 요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때도 요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잠입해서 잠입은 아니죠. 가가지고 이제 설애를 혜준이 지켜보면서 음성 같은 거를 막 듣죠. 그때 이제 설애가 고양이한테 하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那个刑警去把他的心拿来给我我有点想要 자, 문장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밑에는 刑警 하게 되면 형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나라고 하는 게 좀 들다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가지고 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뒤에 올 레자가 붙어서 들고 오다, 뭐 가지고 오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이어라고 하는 거는 요하다 할 때 요자로서 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나거라고 하는 건 그예요. 가까이 있는 건 보통 쯔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멀리 있는 걸 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나거라고 하는 그입니다. 그 형사 취바 타의 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극 중에서는 번역 어플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 마음 심자인데 요거를 신장, 심장으로 해석을 해요. 오역이겠죠? 여기서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나중에 극에서도 후반부에 나오죠. 취 가서 바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더 그의 신 마음을 나라이 들고 게이워 게이는 주다. 우리 급자거든요. 우리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뭘 받아요? 급여를 받잖아요. 그때 급자예요. 그래서 급은 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게이워 그럼 나에게 줘.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我 나는 有点 하게 되면 조금 혹은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有点想要 원한다. 想은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想要 하게 되면 그냥 원한다 정도의 의미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사의 심장 혹은 마음이겠죠. 마음을 가져다줘. 나는 조금 갖고 싶네 라고 해주는 문장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다음 거 볼까요? 마지막 문장. 자, 마지막 문장은 조금 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문장인데, 자, 이 문장은 언제 얘기를 했냐면 이제 딸락된 다음에 설애가 이제 혜준이 묵는 그런
이제 뭐 집이겠죠. 집으로 가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혜준이 계속 못 자니까 마지막에 재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재워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앞에는 한국어로 뒤에는 중국어로 이제 하는 대사인데 앞에 한국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해파리예요 하면서 진행됐던 문장 기억나시죠? 그쵸?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해파리예요.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不喜也不悲没有任何情感一下一下的划水把今天发生的一切都划出去推给我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각본집을 확인해 보니까 뒤에 두 문장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편집이 됐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이것만 해도 의미 전달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처음 거부터 볼까요? 보기 전에 우리 밑에 단어부터 보자. 시 하게 되면은 우리 희노애락 할 때 희자예요. 그래서 기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빼이라고 하는 건 비자예요. 뭐 비상할 때 뭔가 비상 말고 슬프다 할 때 비상 있잖아요. 그때 빼이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감 하게 되면 한자 그대로 읽으면 정감이에요. 감정, 정감. 좀 비슷한 의미로 같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감하게 되면 감정의 의미.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 같은 것을 노로 이렇게 젓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 무슨 얘기를 해요? 해파리 얘기를 하잖아요. 해파리가 헤엄쳐 가는 거를 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쉐 하게 되면 물을 헤치다의 의미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문장부터 볼까요? 不喜也不悲 不喜 기뻐하지도 예라고 하는 건 뭐뭐 또한 정도의 의미예요. 不悲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의 의미겠죠. 没有 없다의 뜻이에요. 任何 어떠한情感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누가 해파리니까 없다란 얘기겠죠. 뒤에는요. 一下的划水 자, 一下라고 하는 건요. 동작을 세워주는 양사예요. 그래서 뭐 한 번 또 한 번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划水는 뭔가 물을 헤치는 거니까 해석 자체는 그냥 물을 밀어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자, 밑에는요. 빠 뭐였죠? 을을이었죠? 찐티안 금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금일할 때 금자가 있진이에요. 티엔이라고 하는 건 일이라고 해주는 친구랑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하루 뭐 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찐티엔이라고 하는 건 오늘의 뜻이에요. 금일. 오늘 发生的一切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발생한 이치에라고 하는 건 1절이거든요. 전체를 얘기합니다. 오늘 발생한 모든 것들을 또라고 하는 건 모두 다예요. 또 화초취. 자, 초취라고 하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해파리를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뭔가 물이 뒤쪽으로 슉 나가겠죠. 요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헤엄을 치면서 오늘 발생한 것들 뒤쪽으로 그냥 싹 밀어버리라. 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토이는 밀다예요. 给我 나에게 밀어라 요 표현이겠죠. 그래서 한국어는 해석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물을 밀어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밀어내요. 나한테 라고 문장이 끝났죠. 뒤에 추가적으로 문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씬이 바뀌면서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혜준이 좀 편안하게 잠드는 걸로 묘사가 되면서 넘어가죠, 화면이.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전체 극 중에서 자주 나오는 2가지 단어를 또 살펴봤었죠. 어떤 거? 딴이다, 단일한이라고 해주는 표현과 종유,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문장을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들 한 번씩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